2월 7일 마침내 결승으로 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사우디와 호주를 상대로 연이어 드라마를 연출하며 4강에 오른 한국 대표팀은 이제 타지키스탄을 꺾고 올라온 요르단과 맞붙게 되었는데요. 비록 체급 차이가 큰 두 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승리를 예상했으나 그래도 한국에게 있어 요르단은 방심하면 안 되는 상대였습니다. 물론 이미 4강까지 올라온 이상 만만히 봐야 할 팀은 하나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 있지만 요르단은 조별리그에서 우리 대표팀을 굉장히 괴롭힌 팀들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요르단 메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르단의 공격수 알타마리는 저번 맞대결에서 우리 후방 수비진들을 굉장히 괴롭혔으며 김민재의 밀착 마크가 없었다면 무승부는커녕 패배했을지도 몰랐을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호주전의 경고 누적으로 인해 김민재가 이번 요르단전에서 출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이요 요르단 입장에서 엄청난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물론 우리 수비진이 알타마리를 견제해야 하는 만큼 요르단 입장에서도 최근 물이 바짝 오른 손흥민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황희찬과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의 쓰리톱은 최근 호주전에서 자신들의 클래스를 여지없이 증명하였고 이제서야 마침내 최전방 공격진의 조직력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었는데요. 게다가 손흥민은 이번 대회 무려 510분을 출전하면서 대회 출전 선수들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하고 있지만 30줄이 넘은 나이에도 지치지도 않는지 오히려 대회가 지날수록 더욱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듯이 보였습니다. 결승전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인 만큼 클린스만은 이번 요르단전 선발 라인업만큼은 요행을 부리지 않고 그동안 가장 믿어왔던 선수들로 명단을 꾸렸는데요. 최근 엄청난 선방쇼를 펼치고 있는 조현우 골키퍼, 서령우와 김영권, 정승현과 김태환의 포백 라인, 이재성과 박용우, 황인범이 중원을 구성하였고 황희찬과 손흥민, 이강인이 최전방 쓰리톱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 시작 전 프리뷰에서 전문가들은 여전히 알타마리의 위험성을 경계했습니다. 알타마리를 시작으로 전개되는 역습은 요르단의 최대 공격 루트였고 요르단에도 꽤나 뒷공간 침투에 능한 공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알타마리만 견제하여 다른 선수들을 놓친다면 곧바로 위협적인 뒷공간 침투 패스가 들어갈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국 대표팀에게 있어 김민재의 공백은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민재가 빠지니 수비에서 허점을 드러내면 물론이요. 후방 빌드업에서 리더 역할을 맡았던 선수가 사라지니 패스 미스를 남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요르단이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김민재가 없는 것을 이용해 라인을 올려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오니 한국 대표팀은 경기 초반 요르단에게 완벽히 눌려버리는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한 지 10분이 넘어가는 상황에도 여전히 한국 대표팀은 흐름을 바꿔놓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가장 요주의 인물인 알타마리가 드리블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을 괴롭혔고 14분 황인범은 이 알타마리의 역습을 백태클로 저지하다 옐로 카드를 받고 말았습니다. 황인범 후방 포백 라인을 보호해줘야 하는 가장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었기에 이런 중요한 포지션의 선수가 벌써부터 경고 한 장이 쌓인다는 것은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황인범이 경고를 받자 요르단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요르단이 한국을 상대로 공격을 주도하고 한국은 후방에서 손흥민을 향해 롱패스만 찔러주는 뻥축구를 하기에 급급했는데요. 역시나 클린스만이 이번 경기마저도 전술 싸움에서 상대 감독에게 완벽히 패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3분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개인 능력으로 볼을 전개하며 이강인의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이 몇 없는 기회마저 공중으로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수비 조직력은 오합지졸이 따로 없었는데요. 요르단 선수들이 드리블을 시도할 때마다 한국의 중원과 포백 라인은 모두 공간을 열어줘 버렸고 요르단의 형편없는 골 결정력, 조현우의 선방쇼가 아니었다면 전반전 거의 두세 골은 먹힐 수 있었던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28분 한국이 결정적인 역습을 성공시키며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었는데요. 서령우가 측면에서 요르단 선수와 접촉하며 넘어졌고 주심이 이를 보고 페널티킥을 선언한 것이죠. 그러나 주심은 비디오 판독으로 이 장면을 재차 확인하였고 오히려 서령우가 상대 선수를 밟은 것으로 판단하여 PK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전반전 한국이 만들어낸 기회란 이것이 전부였고 전반전 내내 부끄러울 정도로 요르단 선수에게 두들겨 맞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현우가 역사에 남을 만한 역대급 선방쇼를 펼치면서 요르단의 결정적인 기회들을 전부 막아내며 상대 공격수를 좌절시켰는데요. 말 그대로 오직 조현우 한 명의 활약상 덕분에 한국 대표팀은 전반전에 무실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반이 끝나기 직전 선제골을 오히려 역으로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황인범에게 향했으나 조현우가 만들어준 이 반격의 기회마저 하늘로 날려버리며 한국은 0대0 스코어로 하프타임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가장 불안불안하던 박용우 쪽에서 마침내 사고가 터지고 말았는데요.
박용우의 후방 패스 미스가 곧바로 알타마리에게 연결되었고 알타마리는 정확한 타이밍에 동료 공격수에게 패스를 건네주며 요르단의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안 그래도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던 경기였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66분 알타마리에게 추가골을 허용하면서 한국은 패색이 더욱 짙어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한국은 이 경기를 역전하지 못한 채 아시안컵 4강 무대에서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사우디와 호주전은 선수들의 정신력과 개인 능력으로 어떻게든 기적을 만들어냈지만 클린스만은 이번 아시안컵 무대에서 전술적으로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었는데요. 이번 요르단전도 완벽하게 전술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고 한국 국민들은 자신들보다 피파 랭킹이 한참 뒤떨어진 팀을 상대로 탈락한 충격의 여파에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승컵을 노렸던 한국이었던 만큼 이번 대회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클린스만을 향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벌써부터 경질 여론이 수면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탈락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 이 경기 결과로 인해 클린스만이 경질된다면 한국 축구계의 미래에 있어 그나마 반길만한 일이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